예, 오늘은 제가 그 임신과 산후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의학은 어떻게 봐야 될 건가,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한의학에서는 자연의 어떤 이치를 가지고 사람에 적용을 합니다. 그게 얼마 전에 이제 꼬마가 왔는데 가행행동장애라고 애들이 학교에 가만히 못 있고 막 많이 움직이는 애들 있죠. 치료를 왔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성장 과정이 아주 뇌가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뇌를 잘 성장하는 약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한 보름 뒤에 왔는데 많이 이제 행동이 좋아졌대. 움직이는 게. 그래서 어떤 약을 쓰냐면 뇌를 이제 튼튼하게 자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녹용의 육미지향탄 뇌수를 풍부해 주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쓰고 애가 차분해졌습니다. 그래서 뇌의 미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안정적이지 못한 거죠. 자연현상에서 뇌는 우리가 그 식물에 거름 주듯이 뇌에 영향을 주면 된다는 게 됐고, 두 번째는 이제 또 형제간이 자매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몸이 이제 원래 열이 많은 체질이고 한 분은 몸이 찬 체질입니다. 똑같이 갱년기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 한 분은 뼈대가 있고 한 분은 뼈대가 없어. 뼈대가 있는 분들은 많이 써가지고 뼈속에 기름이 없어 온 거고, 안 쓴 분은 원래 몸이 약한 거고, 똑같은 형제가인데도 이렇게 약이 다르다는 거. 체질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 체질하고 그 다음에 자연이치를 잘 생각하면 한의학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그 임신과 산후병 치료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즘 이제 옛날 우리가 대가족 제도에서는 연세 드신 분이 이제 뭐 며느리라든가 이렇게 애를 낳으면 어떻게 조를 한다 이런 거 알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핵가족 제도가 되다 보니까 우리 전통의 어떤 양육 방식이나 산후에 오는 병을 잘 모릅니다.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공부는 많이 했지만은 삶에 대한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나 이렇게 우리가 옛날 전통의 어떤 양육 방식도 좋은 점이 많으니까 그런 점을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임신을 보려면 원래 월경이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첫째, 월경을 뭐 석 달 만에 한 번 한다, 넉 달 만에 하면 힘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대하가 많으면 임신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냉이 많은 분들은 나름씩 뭐 야채를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생거를 많이 먹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는 입덧이라든가 또 하혈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하혈은 요즘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도 직업을 많이 가지니까 흔히 이제 교사가 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수업을 하면 그게 힘들다고요. 그러면 힘들 때 어느 날 하혈이 됩니다. 그때는 한의학적으로는 체력을 많이 보강하는 약을 쓰면은 멈출 수 있으니까 그런 치료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중에 몸이 이제 붓고 이런 경우인데, 이게 또 한의학에서는 자종이랍니다. 자종은 아들자 부어 있는 종자니까 이제 애가 부어서 엄마가 밖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애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임신부를 튼튼한 약을 쓰면 애가 튼튼해지면서 임신부도 튼튼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기. 한의학에서는 감기, 여자들의 임신 중에 쓰는 감기약이 있습니다. 그걸 쓰면은 감기가 잘 낫습니다. 왜 항생제는 이런 것을 이제 금하는 거는 거기에 임신 중에 그 약을 먹으면 나중에 태어나면 태아한테 영향이 온다. 그런데 이제 한의학에서도 임신 중에 쓰는 약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약을 쓰는 게 아니고 임신부한테만 쓰는 그런 약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약을 쓰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는 이제 출산하고 나서 뭐 팔다리가 쑤신다, 그런 게 많이 오죠. 그 다음에 출산 후에 이제 비만도 오고, 그 다음 또 출산 후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이제 출산을 해봤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팔다리 아프고 몸이 살이 안 빠지고 또 어떤 게 있죠? 예? 그 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산후에
진짜 중풍처럼 옵니다. 와사도 오고. 그리고 막 어지러워 가지고 못 다니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응치나 골반이 아픈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머리가 이렇게 아프다고 합니다. 이게 임신할 때 골반이 이렇게 커지면 뇌도 이렇게 부풉니다. 근데 산후에 이렇게 쫄아들면 뇌도 쫄아들어요. 그래서 뭐 어지럽고 머리가 아픈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산후조리약은 전부 다 의해를 없애면서 체력을 튼튼하게 하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근본은 임신 중에 나타나는 많은 질환은 체력이 약해서 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요새 젊은 분들은 이제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하면 그게 임신 중에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거합니다. 살 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어트는? 안 먹는다? 그거는 당연히 좀 작게 먹어야 되죠. 그래, 안 먹으면 인체가 어떠냐면, 언제 이게 먹으러 안 보내구나. 우리 같으면 월급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아껴 쓰잖아요. 전에 식구들하고 같이 외식하던 것도 안 먹고, 몸도 안 들어오면 안 내보낸다고. 살을 안 뺀다고요. 이게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으려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먹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되죠.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게 좀, 아령을 든다든가, 그냥 걷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 근육을 약간 쓰는 운동을 해야 이게 살이 안 찝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 의료봉사 가면 시골 분들은 어떻게 병이 많이 오겠습니까? 시골 분들. 여러분 친척이 있거나 가 시골에 가시면 친정이 있거나 가보시면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죠? 다 허리가 구부져 이럴 때. 그건 많이 써가지고. 근데 서울에는 보면 그런 할머니들 없어요. 제가 의료봉사를 갔다 와서 이게 봤다 보니까 전부 허리는 빳빳한데 물러요. 이게 도의지는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오고 시골에는 너무 노동을 많이 해서 오는 거죠. 그러면 도의지 있으면서 약간의 시골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살 안 빠지는 거. 시골에는 노동 강도가 높으니까 살이 찔 별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으면 주로 이제 그 근육을 좀 쓰는 거. 그래서 헬스클럽 가면 그 전부 가잖아요. 근육을 쓰고 그다음에 적당하게 걷거나 그런 걸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 이 하체 근육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 많이 걸어야 허리가 이렇게 서지, 안 그러면 허리가 자꾸 구부러진다고. 우리 유명한 사회 보시는 연세 드신 분이 90이 다 돼가지고 그분은 빳빳하잖아요. 하루에 자가용도 없고 매일 걷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걷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거 간단하게 들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많이 하시면은 살도 안 찌고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비만인데, 근데 이제 처녀들 살을 많이 빼면 나중에 어떤가 이게 골이 이게 금이 가가지고 골절이 생긴다고. 제가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간혹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그 전에 그런 걸 들은 게 기억납니다. 이제 출산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봤죠. 출산 후에. 찍어보니까 8군데 골절이 돼 있다고. 그래서 의사가 혹시나 처녀 때 다이어트를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그래서 그 다이어트하고 왜 이 골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많이 하면 골절이 온다고. 왜 그러냐면 다이어트를 자꾸 하면 몸 안에 있던 나무 같으면 제일 안쪽에 있는 영양분을 뺏은다고. 이렇게 뼈가 퍼석퍼석해지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게 비축해 놓은 거, 비상식량을 뺏는 거죠. 근데 그럼 몸에 이게 채워지냐? 잘 안 채워지니까 뼈가 퍼석퍼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이어트를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요. 사실 다이어트는 빼고 나면 또 붙으면 또 빼고 하면 몸은 몸대로 되고 돈은 돈대로 들죠. 우리가 새해 들면 제일 가고 먼저 하자고 올해는 몇 킬로 빼가지고 오늘 해수욕장 가야 된다고. 그래서 좀 지나고 나오면 작심삼일 되잖아요. 영어 공부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영어 공부 이번에는 회화 공부 해야 된다. 몇 달 지나고 나면 테이프만 사가지고 안 듣고. 그래서 그거 평소에 꾸준히 해야지 한꺼번에 하고 나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게 내가 어디를 매일 30분을 걷는다든가 그걸 꼭 프로그램으로 말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옆으로 좀 약간 말이 센 것 같습니다만 이 일상생활 자체가 어찌 보면 건강한 임신하고 건강한 애를 낳는 거. 그리고 처녀 때 잘 먹고 해야 자궁이
튼튼해야 애를 대면 입덧도 덜하고 튼튼한 애들 같습니다. 동의밥 보면 입덧은 왜 하느냐? 충인맥이 훼손하든, 그건 뭐냐면 자궁이 약해서 유산 안 되게 돼 있어요. 입덧도, 유산도 전부 다 자궁이 약하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처녀 때 자궁을 튼튼한 약을 먹고 시집을 가라. 요즘은 좀 낫지만은 시집 가면 시어머니도 있고 하는데 한약 먹는다고 보통 보약 먹는 줄 알잖아요. 냉장고에 보니까 뭐 이마침 쌓아놓고 먹는 거야. 그러면 눈총을 받으니까 약을 먹고 싶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친정에 있을 때 몸을 약을 한 몇째 먹고 딱 조심해가 가서 애가 튼튼하고 그래야 되는데 애가 빵긋빵긋 웃어야 남편이 집에 오면 즐겁잖아요. 애가 매일 아프고 그러면은 집안에 그런 전체가 다 이제 아프다고요. 이렇게 애 하나 잘 놓으면 집안이 행복을 가져주니까 이 처녀 때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처녀 때. 그래서 많이 걷고, 그 다음에 좀 적게 먹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몸 관리가 됩니다. 이제 월경은 원래 14살 때 하는 게 정상인데 요새는 뭐 12살도 하고 11살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안 좋은 거죠. 그게 성조숙증이라 해서 성량이 멈춰버리니까 그게 안 좋은 거죠. 그게, 그래서 14살 때 하는 게 제일 정상이다. 그죠. 그게 홍시와 같다고요. 홍시, 시골에 가면 홍시 보면 홍시 밑에, 원래 정상적인 홍시는 밑에 그 벌레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일찍 익는 거는 몸이 약해서 오는 거죠. 사람도 월경을 빨리 하는 건 좋지 않고 또 너무 늦게 뭐 17세, 18세 하는 것도 자궁이 약합니다. 그래서 14살 전후에 꼭 월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경이 좋은 거는 월경이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딱 오고 색깔도 좋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월경이 너무 빨리 한다. 너무 늦게 한다. 월경이 들쑥날쑥한다. 그거는 전부 다 이제 병으로 취급하는 거죠. 특히 이 학생들은 시험 때 되면 월경 막 빠지고 그렇잖아요. 신경을 많이 쓰면 피가 쫄이는 거죠. 그러면 월경을 안 합니다. 그리고 월경인데 덩어리가 져도 안 좋고, 월경조도 시커멓게 나오는 것도 안 좋고. 그래서 이거 보면 월경 주기가 부정한 거는 기가 어지러운 거. 그 다음에 월경 전 통증은 기가 이제 막힌 거. 월경 후에 통증이 오는 거는 기혈이 모두 화한 거. 그 다음에 월경이 멀겋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약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월경이 자주 새인 거, 그건 열이 있고, 검은 거는 더 열이 많고, 그래서 월경 그 색깔을 보고, 몸의 상태를 어떤가 볼 수 있는 거죠. 여성분들은 이제 전쟁통 월경을 안 한다 하잖아요. 신경이 너무 써가지고. 그래서 6.25 사변 때 월경 안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내 몸에서 임신을 안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무월경인데, 이제 17세 되는 여학생은 원래 그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리면 이제 대상 이런 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손에 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못한 거예요. 손에 땀을 치료하러 왔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손에 월경을 안 한대 17세인데, 그러면 이 월경 안 하면 자궁이 약하면은 이게 손에도 병이 오르고 얼굴에도 병이 옵니다. 여자가 이제 자궁이 기능이 좋아야만 얼굴도 이렇게 홍조도 띄고 얼굴이 좋아지는데, 이 학생은 이제 손에 땀도 나니까 이게 자궁병이다. 그래서 자궁을 튼튼하게 하는 이 옹갱탄 제로를 쓰고 손에 땀도 없어지고 월경도 하게 된 그런 겁니다. 제가 몇 년이 지났는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다음에 24세인데 이게 한의대생인데 제가 저 한의원에 왔는데 물어보니까 생리통이 아주 심하대. 탈모도 있고. 그래서 이 11세에 조경을 했다. 아까 제가 뭐 홍시 이야기했죠. 너무 약해가 너무 빨리 익은 거죠. 이는 원래부터 약한 겁니다. 이게 몸 자체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좋고로 하면 이게 월경을 합니다. 이제 여고생들이 이런 거 많습니다. 좀 월경을 늦게 했는데 예를 보면 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학생들 보면은 원래부터 약해가지고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신기타이나 이런 약을 써가지고 치료합니다. 27세인데 이제 이 경우에는 손발이 차는데 몸 자체가 얼굴색이 좀 혈색이 없으면은 그 몸에 기운이 부족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국에 맞게끔 처방을 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 전체 모양이나 그 다음에 전에 이제 월경을 몇 살 때 왔느냐, 어릴 때 어떤 병을 알아왔느냐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처방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28세
이 경우에는 이제 생리통이 심하고 생리 때 되면 막 구역질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궁하고 연관된 자궁이 이렇게 밤송이처럼 월경 때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바람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울체가 돼가지고 월경도 아프면 머리도 아프고 막 그래. 구역질도 하고. 그때는 자궁에 그 월경할 때의 자궁 기능을 보강시키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소쇼탄이라는 처방인데 그 처방을 쓰면은 월경을 하면서 머리나 두통이 있거나 구역질이 나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거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 이제 27세 선생님들 이 생리불순이한데 이분들은 이제 선생님 중에 몸이 좀 약한 분들은 신학기 되면 막 하혈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경을 써가지고. 또 신학기 되면 월경을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 몸 자체가 약한 데다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때 쓰는 게 이제 기비탄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 신경을 많이 쓰면 피가 모자라면 이제 어지럼증도 오고 건망증도 옵니다. 그게 맞게끔 약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24세 이 경우에도 1년에 월경을 한 서너 번씩만 해. 이 경우에도 내가 몸도 약한데 신경이 좀 예민해서 그래. 그래서 이때는 자궁을 튼튼하게 하는 약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 약을 써야 돼. 그 기비탄이라는 게 이 자궁을 마음을 핑크라는 약입니다. 그 자궁이 약한데도 녹용이 잘 들었습니다. 앞에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 꼬마들이 약한 애들도 녹용이 들어가지만 이 녹용은 뼈 중에 제일 잘 자랍니다. 잘 자라니까 그 우리 뇌나 이 뼈의 발달을 제일 빠르게 하는 게 녹용입니다. 근데 옛날에 녹용을 뭐 머리 나쁘다는데 이거는 옛날에 녹용을 구경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 지금처럼 뭐 녹용이 흔한 시대는 아니고 근데 그때는 제가 봐서 녹용을 먹고 머리 나빠졌다는 거는 그건 어떻게 전해야 되는 걸 모르겠어요. 제가 할 때면 저도 녹용을 못 먹었으니까. 녹용도 못 먹고 저 어릴 때 보면 누가 부잣집 애 아이고는 특별히 한약을 가서 먹는 집이 별로 없죠. 부잣집이네. 그런데 그 언제 그 녹용 먹고 머리 나쁘니까 근데 그건 저도 3대 독자거든. 그게 집에서 귀하게 키우다 보니까 버르장머리 없는 애로 컸대 저도. 근데 제가 저도 녹용을 못 먹는데 다른 사람이 녹용 먹은 거는 제가 우리 동네 아마 녹용 먹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근데 그 말이 누가 만들었나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연세 든 분이 뭡니까? 한약 먹으면 안 죽는다 그 말은 그거는 이제 이해가 왜 그러냐면 애도 약을 줘야 되고 어른도 줘야 되는데 연세 든 분은 그렇다고 어른을 대접하려고 하니 돈은 없고 그러니까 핑계가 연세 들면 잘 돌아가시 힘들다. 그것도 거짓말 중에 하나. 저도 뭐 어머니도 돌아가시는데 차라리 약을 많이 지어주시는데 그래도 뭐 명대로 사시다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재벌이 있다거나 뭐 한약을 드셔가지고 고생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한의원은 꼭 그 묻습니다. 그 한약 먹으면 돌아갈 때 힘들다. 애가 녹용 나쁘면 녹용 먹으면 머리 나빠진다. 그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애들한테 녹용을 많이 지어주는데 머리 나빠지는 것도 한 번도 없고 제가 농담 삼아 했는데 우리 집 애도 한약 먹고 한의대 갔다고 녹용 등 먹고. 근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애가 아까 자폐증이나 이렇게 틱이나 이런 애들 약을 써야 되거든요. 아까 가행형량 녹용 들어간 약을 써야 돼. 근데 그 말 듣고 못 쓰면 병 안 나서면 누가 책임져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꼭 상담을 하시고 하면 되고 제가 써와도 녹용 먹고 뭐 그런 일은 안 생기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42세 양명은 이제 이열이 많은 힘입니다. 이제 유방도 크고 뱃살도 있고 잘 먹고 그런 이제 분인데 이제 하혈이 안 멈춰요. 여성 중에 간혹가다 그런 게 생깁니다. 뭐 어떤 시술을 받거나 그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 하혈을 못 멈춥니다. 그때도 쓰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생 하혈탕이나 그런 하혈을 멈추는 약을 쓰고 멈추는 겁니다. 다음 구아나사. 여성들 이제 처녀들 중에 이 월경 때 구아나사 온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경험했는데 언제 왔어요? 제가 물어보면
와사가 오는 앞날 뭐 월경을 했습니다.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월경 하실 때는 너무 이렇게 멀리 여행을 다니시거나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월경 할 때는 목욕을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목욕 문화가 없었잖아요. 제 어릴 때 뭐 보면은 그때는 이야기 그렇잖아요. 추석 설 때 한 번 씻고 나면 안 씻는다고 그랬죠. 근데 올해 우리나라 요즘 문화는 매일 씻잖아요. 그러면 월경이 놓으면 이게 밤송이처럼 버려지는데 그 물이 들어가면 어때요? 감염이 자꾸 생기면 그게 월경통을 유발하는 원인입니다. 자, 그래서 꼭 월경할 때는 한 이틀 전부터, 이제 준비가, 자궁이 벌어지기 준비할 때는 피가 안 나오겠죠. 좀 이따 나오니까 월경 전 한 이틀부터 끝나고 나서 한 이틀까지는 물에 넣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때문에 월경통 오는 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면 발병 3, 4일 전에 월경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궁이 덜 다친 거죠. 피가 안 터지죠. 그러니까 얼굴에 올 피가 부족하다 보니까 와사고 그런다. 그래서 이 월경하고 관련되는 질환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월경 때는 꼭 목욕하는 걸 조심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냉은 한방에서 이렇게 위에 있던 그 담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물걸레를 넣으려면 물이 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 위에 있으면 여기에 필요 없는 노폐물이 있으면 그 자궁을 흘려들죠. 그래서 저 앞에 저 그림처럼 그렇죠.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린 거죠. 그래서 냉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이제 날 음식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름진 음식. 그러면 냉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몸이 마른 사람하고 뚱뚱한 사람의 냉 치료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체질 따라. 36세. 그러니까 냉이 오고, 그래서 이기성냥탄이나 이는 이제 인삼이나 이런 것들 기운을 끌어올립니다. 이게 밑으로 쳐져 내려간다는 기운이 부족하니까 기운을 끌어올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7세. 이 눈 밑에 꺼물꺼물하면 다크서클이 있으면 한방에서는 담이라죠, 담. 담이 있으면 아까처럼 물 흘러가듯이 흐르는데 그것을 없애주는 게 이진탄이라는 재료입니다. 그러면 물을 이렇게 닦아내는 거죠. 그래서 치료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임신이 되려고 하면 여성은 일단은 월경이 골라야 돼. 남자는 정자가 튼튼해야 되고, 이렇게 여자는 난자가 좋아야 되고, 남자는 정자가 좋아야 되는 그런 기본 조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은 아까 월경 있죠. 월경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가, 냉이 없는가. 그 다음에 이제 입술 껍질이 벗겨지면 자궁에 의혈이 있는 표시입니다. 월경할 때 유방이 아픈 것도 그렇고. 제가 오면 꼭 그 물어요. 입술 껍질은 벗겨집니까? 그 다음에 월경할 때 유방이 아픕니까? 이걸 꼭 확인합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업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자궁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요? 신경을 많이 쓰면 자궁이 피를 말려요. 우리 어머니들이 애들이 학교 갔다 늦게 오면 이렇게 피 말리잖아요. 오는가 안 오는가. 그처럼 내가 신경 쓰면 자궁이 건조해진다고요. 자궁이 건조해지면 어떻겠죠? 피가 마르면은 이 처녀들이 진맥을 하면 이 손을 보면 손이 뻣뻣해. 이게 부드러워야 되거든, 나무에. 그러니까 나무에 물이 없으면 뻣뻣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궁이 건조하거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그 다음 이것도 술독이 자궁에 들어가면 또 임신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하였는데, 저도 우연찮게 이제 직장 생활하는 여성이 피부 질환이 가려워왔어요. 피부가 가려워서 약을 썼는데 피부 질환이 낫고 나서 임신이 돼버린 거죠. 술독을 뽑아주는 약을 썼는데 그 뒤에 임신이 돼가 그 약을 먹고 1년 뒤에 왔더라고. 와가지고 애를 데리고 가지고 그 애 약치러 왔어요.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차트를 보면서 이게 보니까 그 1년 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임신했어요? 그때 피부약, 나수는 약을 먹고 난 뒤에 임신이 됐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여기에 이상이 없으면 임신이 잘 됩니다. 또 임신이 잘 안 되는 체질은 있어요. 뭐 여자가 이렇게 아주 몸체가 우람하다든가 이런 분들이 보면 약간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데 일단은 여기에 걸려들면은 이것부터 치료하면 대체로 임신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신 시기 기후가 너무 안 좋거나 그 다음에 기후 변화가 심한 날, 막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런 날은 안 좋습니다. 시골에도 어릴 때 보면 모판에 이렇게 벽실을 뿌리나 어떠냐 합니까?
날씨가 이렇게 하창하고 맑은 날 하잖아요. 바람이 막 부는 날 안 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나쁜데 뭐 해, 달, 불빛, 사당 이런데 이게 낮에 원래 잠자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몸을 굉장히 많이 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야 법도에 맞게 성교를 하면 복덕이 있고 지혜롭고 착한 아이가 태어난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 속에 우리가 씨를 심어놔야만 좋은 아이가 태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좋은 애를 옛날에는 날로 잡아가지고 좋은 날을 받아가지고 그날 이제 부부 합방을 해가지고 애를 가졌다고요. 그 백사 이항복 선생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죠. 그 집안은 옛날에 날을 받아가지고 애를 봤다고.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할 거는 달력에 보면 좌루, 보름, 금음, 그거는 피해주고 이제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신 날, 그날도 안 좋은 날.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임신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부부 잠자리를 금해줍니다. 애가 요만큼 생겼는데 그거다 자꾸 감나무 흔들듯이 흔들면 어떻겠습니까? 낙태돼 버리잖아요. 사실 유산중에 그런 게 많다고. 맞는데 그렇다고 어서 부부 잠자리에 유산되죠. 그럼 묻기도 민망스럽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애가 많습니다. 두째로는 이제 술을 많이 먹으면 술독이 애한테 가가지고 애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태살인데는 험한데 요즘 같으면 이제 임신하고 나서는 바깥에 이렇게 많이 다니는 거 안 좋죠. 왜냐면 교통사고 나는 거, 뭐 공사장이 무너지는 거, 이런 거보다는 다, 그런 게 다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임신 중에 건기식품, 율무, 메가, 비름, 마늘, 이런 걸 많이 먹으면 간혹 한 번씩 먹는 건 괜찮겠죠. 그게 전부 태아를 약하게 하는 거. 그리고 버섯도 이게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당나귀, 말고기, 개고기, 토끼고기는 뭐 이게 은청이가 된다고 돼 있어요. 개를 먹으면 개가 옆으로 가잖아요. 이게 옆으로 애가 옆으로 자꾸 올라가니까 출산하기가 힘들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조심해야 됩니다. 또 그 외에 매운 걸 너무 또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매운 거를 많이 먹으면은 그 열기가 돼가지고 이 등이 이렇게 힘이 없어져. 등이 굽습니다. 저도 그런 애가 그렇게 해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해가지고 이게 요즘 닭고기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어떤 애가 태어나는데 그 애가 보니까 태독이 많아가지고 피부병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엄마 먹는 음식이 애가 크는 영양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는 음식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약을 먹으면 태아도 튼튼하게 되고 이 분만도 되고 유산 예방, 그 다음에 임신부도 튼튼하고 이런 게 옵니다. 실제로 제가 애를 키워보면서 봤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한약을 먹으면 굉장히 튼튼한 태아가 납니다. 그 다음에 임신 중에는 너무 안 움직이도 그렇습니다. 적당하게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든 이거, 뭐 이사를 한다든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너무 힘을 쓰다면 조산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걸 꼭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정신적으로 자극이 많이 받는 거죠. 영화도 이렇게 너무 너무 험하게 나오는 그런 영화는 조심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신이 잘 안 된 경우에 남자 33세인데 이분이 정자 수가 부족해가지고 임신이 안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환소 다니는 거예요. 환소는 젊음을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력이 왕성한 약인데 그걸 쓰고 정자 수가 500만에서 2천만 올라갔다 하더라고. 이제 병원에 검사를 하고 다 이야기죠. 그래서 그걸 좀 더 먹어봐라. 근데 이제 그 복용 후에 곧 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자 수를 늘려주는 처방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자 31세인데, 이제 입술이 건조하고 유방이 아프다. 아까 뭐랬습니까? 요게 어혈이 있거나 안에 자궁에 병이 있으면 그런 게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 없애주는 게, 이게 처방이 있습니다. 그 처방을 제음다 농경탕인데 그걸 쓰면서 임신이 됩니다. 제가 오면 꼭 이걸 확인합니다. 입술 껍질 벗겨집니까? 유방이 아픕니까? 그런데 대체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떠냐면, 첫 애가 유산되고 나서 다음에 두 채가 안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때는 이 처방을 쓰면 거의 다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안 들어서는 경우에는 약간의 안 될 가망성이 있지만 처음 임신이 된 경우에는
그 중간에 자궁에 뭔가 때가 끼어 있는 거죠. 그것만 잘 이렇게 정리를 하면 거의 다 들었습니다. 그럼 36시에 이분은 또 입술이 건조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옹행탄 처방을 쓰고 임신이 됩니다. 34세 이분도 입술 껍질 벗기죠. 그 다음에 생리통, 유산력, 유산력이 있다고 했죠 제가. 대체로 이제 첫애를 낳았는데 또 유산 아니라 첫애를 낳았는데 두째가 잘 안 들어서가 요즘 이제 두째를 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나이 좀 들어가고 그런데 안 들어서 그때 이 증상을 물어보고 있으면 약 쓰면 잘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결혼 6년 차인데 입술이 건조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아까 제가 음주를 자주 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다 보면 회식자도 있고 근데 6년이 돼도 애가 안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올 때는 피부가 두드러기 나고 가려워서 왔어요. 피부병을 치료를 하다 보면 술독이 있으면 피부병 옵니다. 그래서 술독을 없애주는 약을 썼는데 피부병도 낫고 임신도 돼가지고 다음에 온 겁니다. 34세 이분은 백화점에 근무를 해. 키가 작만해. 그런데 목소리가 허스키 하더라고. 목소리가 허스키 하면 한의학에서는 이제 콩팥이 약하다 봅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뭐 이렇게 섹스폰이나 불면 그 부는 거는 이제 호흡은 폐하고 관련되지만 그 힘은 밑에 있는 콩팥하고 연관되는데 이 콩팥이 약하면은 여성분이 이제 목소리가 허스키 합니다. 그거를 기점으로 약을 이제 썼습니다. 근데 요거 약을 석쟁가 쓰고 나서 임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꼭 자궁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내가 약한 게 있으면 그걸 보완해 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식은땀 많이 흘린다. 그 식은땀 흘리는 거는 한방에서 병이거든요. 그럼 그거 치료하면 그냥 임신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이제 입덧, 하혈하는 거, 유산,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붓는 중독증, 그 다음에 감기 이런 게 있습니다. 입덧은 이제 입덧이죠. 근데 임신부의 허약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제 입덧하는 분은 대체로 몸이 허약합니다. 입덧도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분도 있는데 대체로 이게 임신부가 허약한 것을 전제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동태로는 임신 중에 하혈하는 겁니다. 이제 또 임신부가 약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중에 성생활, 스트레스, 그다음에 가로 이래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력을 도와주는 약을 쓰면은 아주 심하지 않는 건 하혈이 멎으면서 임신이 잘 유지되다가 출산합니다. 동의보감의 유산은 10배나 더 잘 치료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유산하면 몸 조리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뭐 자녀분이나 있으면 꼭 그 유산하고 나서 몸 조리를 꼭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신 중독된 자아종이라 몸 붓는 거. 5, 6개월 되면 말하는데 이것도 임신부가 허약하거나 이제 허약하지 않는데 저항절개를 한 분이 이런 게 잘 오더라고요. 임신 중 감기약을 쓰는데 이런 땀을 내거나 뭐 이런 치료법을 쓰지 않고 이 소시오탄이라는 처방을 써가지고 감기 치료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덧 32세인데 임신 7주인데 피가 묻어 나오고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나중에 그 유산될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군기보증탄이라는 처방을 썼습니다. 유산 후에 치료. 유산 후에 치료하는데 이분은 27세인데 유산 후에는 출산 후와 같이 또 치료를 합니다. 초기에. 그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군기조혈염이라는 그 처방으로 치료한 경우입니다. 다음 31세 유산 16주 돼서 16주 돼인데 이제 달수가 좀 많으면 유산이 되고 나면 출산을 한 줄 알고 유방이 막 붓고 아픕니다. 그래서 그 유방에 붓고 아프는 약을 없애주는 게 오향연교탄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이분은 자기 윗동서가 전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유방이 막 붓고 아파가지고 그분한테 자기 본 게 자기 밑에 동서가 똑같은 일이 생겨서 그래서 전에 이제 그 치료한 그걸 기억해 뒀다가 한의원에 오가지고 제가 치료를 했는데 여기 이제 사양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걸 쓰면은 이 통증이 싹 없어집니다. 그 다음 석간성 유산. 임신하면 유산이 되고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금계당기산이라고 이 약을 쓰면은 이 말 그대로 금계에 개짝에 딱 넣어가지고 고정해 놨듯이 된다.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후배의 부인이 이제 유산이 자꾸 된대. 그래서 내가 이 약을 한번 써봐. 동의보감이 나온 좋은 처방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처방을 주기 좋은데, 이제 제대로 출산해가지고 애가 아주 야무지게 출산하는 걸 봤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이 처방은 여러 번 시험하고 성공한 그 처방이다. 그래서 써놨어요. 그래서 이 처방을 쓰면 머리가 촉매진다. 그걸 써놨더라고. 근데 머리가 촉매하는 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애가 확실히 낳은 애를 보니까 튼튼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 중독등. 이분은 한 치료한 게 한 10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기억에 생생하는데, 이제 애 두 채를, 첫애는 제왕절개가 두 채를 배웠는데 이게 걸어 다니도 못해.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그 대소변을 이제 방 안에 받는 거죠. 자기 이제 그 어머니가 오가지고 한데 제가 한약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이 감미팔진탕이라는 처방을 쓰고 녹용을 넣고 열 접수니까 집안에서 화장실 대고 뭐 난주는 한의원도 그냥 오가지고 3번 쓰고 나서 치료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그 아버지가 목사였어가지고 막 설교하면서 한의원 효과 봤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임신 중독등도 결국은 체력이 따져서 오는 거거든요. 체력만 좋고 하면 치료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신 18주 감기죠. 임신 중 감기도 한약을 쓰면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소시오타인은 처방을 씁니다. 임신 중에는 부부관계 금지하고 음주 금지하는 거 이거 꼭 지어집니다. 산후조리는 의해를 일단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산후 100일까지도 부부관계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후 비만은 기운을 많이 보하면 없어져요. 기운이 없어서 살이 찐 겁니다. 그거는 기운을 도우면 살이 쫙 정상대로 되는데 한 6개월 지내면 거의 정상이 됩니다. 산후에 여러 병이 있습니다. 산후해루는 너무 회가이고 어지럽고 막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해수는 기침이 막 합니다. 산후에. 그런 의열이 치고 올라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후하열이 먹지 않는 것, 자궁이 빠지는 것, 그 다음에 소변이 이렇게 또 금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산후병. 이 산후병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후에 아까 몸 붓는 게 했죠. 산후중풍도 아까 제가 했죠. 이런 게 다 몸이 회에서 오는 겁니다. 43세 이분은 체온이 출산 후에 조절이 안 되고 피부가 막 가려워요. 그래서 산후에 피를 도우면서 열을 빼는 그 처방을 써가지고 치료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산후관절통은 뭐 주로 많이 오죠. 이분도 산후관절통이 있어가지고 오는데 그때 군기조회로만 처방을 주로 써가지고 없어집니다. 다음 손은 이제 손발 저리고 막 이런 것도 이것도 산후병입니다. 그때 이제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애를 안고 이러면 기력이 붙이면 와요. 그러면 보증기탄 기운 보는 약을 쓰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산후 열 나는 거. 이제 출산 시 태반이 잘 나오니까 빼냈어요. 그것부터 열이 막 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 소시오탄이라는 이 처방을 쓰면 없어집니다. 산후 감기. 앞에 임신 중에 감기나 산후 감기나 다 감기약 같은 약을 쓰는데 이것도 효과를 봅니다. 그다음 산후 대상포진. 이것도 체력이 약해 옵니다. 이게 대상포진 아니죠. 이게 띠를 뚫려서 뭐가 종기처럼 쭉 많이 나는 겁니다. 이것도 산후에 몸이 약하면 옵니다. 산후중풍 아까 구안와서 온다 했죠. 산후에도. 이것도 체력 달려옵니다. 산후기침. 아까 제가 의열이 있으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후에 바로 잠자리를 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수족냉증. 이것도 많죠. 산후에 몸이 허약해가지고. 이것도 산후에 체력을 도우면 됩니다. 그럼 산후 우울증. 이것도 제가 산후 그냥 보약을 주는데 낫더라고요. 이렇게 산후에 몸이 약하면 이렇게 다양한 우울증까지도 온다는 게 제가 봤습니다. 팔물의 합 소시오탄을 처방을 쓰고 이 산후 우울증이 치료되는 거. 제가 이것도 몇 케이스 중에 이분은 미국에서 왔는데 그냥 한국에 보약 쓴다고 썼는데 그게 나은 거죠. 이제 익모초 여러분 잘 알죠? 말 그대로 익모니까 여기에 이제 산전산후병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쑥도 임신하는데 할 수 있고 배 아픈 것도 없죠. 이것도 임신이 잘 되게 하는 약이죠. 그 다음에 홍합. 이 바다에 있는 거는
홍합이나 미역국이나 이런 거를 왜 먹느냐면 이게 몸에 치면은 이거는 하늘이고 이거는 땅이고 이 자궁은 우리 자연계에서 바다와 같대. 자궁을 막혀주면 바다를 먹으면 돼요. 홍합이나 미역 이런 걸 먹으면은 자궁에 피를 막혀준다. 그래서 이게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잉어. 잉어는 원래 임신 중에 몸보건데 씁니다. 잉어는 이제 기운을 도우는 약이니까, 그런다. 그럼 이제 간혹 가다 싶습니다. 가무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옛날에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옛날에 출산하고 나서 한의원에 가서 약치 먹고 그런 분이 별로 없죠. 근데 요즘에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굳이 뭐 그런 거 안 먹고 한약을 먹으면서 먹는데 요즘도 옛날에 그거 해가지고 그 시어머니들이 한 70 되는 분은 젊었을 때 애 낳고 뭐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며느리한테 싸가지고 준다고요. 그거보다는 한약을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연근접이 이 산후에 의열이 치받을 때 쓰면 됩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 그때 연근접을 내가 먹습니다. 연근접이 굉장히 좋은데 코피 흘릴 때도 연근접 먹으면 먹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도 이렇게 막 가슴이 답답하고 치받아 올 때 삶아 먹으면 됩니다. 산후의 조리는 아까 출산 후에 부부관계 하지 말라는 거 꼭 지우시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들게 하면은 나중에 이게 산후풍이 나중에 나이 들면 병이 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요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월경 때는 아까 제가 목욕 하지 마라 했죠. 그 다음에, 이게 냉은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임신 중에는 부부 잠자리나 술 금하는 거. 그다음 출산 후에 또 부부관계 음주 금지하는데, 이 부부관계 음주 금지라는 거는 애들 태독이 엄마가 먹는 음식 때문에 많이 와요. 술이라든가 뭐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든가 그러면 그게 좀 저들 흘러가지고 애들 피부병 온다고. 그래서 엄마가 먹는 거를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거 어떤 이야기 했죠? 처음에 무슨 이야기 했죠? 한약은 자연의 이치를 본다는 거. 자연의 이치를 봐가지고 돼야 되는데, 애들 특히 질환 같은 경우에는 식물 같으면 식물이 뭔가 잘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꼬마들이 오는 뭐 자폐증이나 이런 경우에는 뇌를 튼튼하게 뇌가 발달될 수 있는 약들을 쓰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째는 이제 그 체질이 중요하다. 형제간 이야기 했죠. 두 형제가 왔는데 체질이 완전 다르더라. 그래서 체질에 맞게 약을 써야 되는데 이 체질 구분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리 모습을 보고, 뼈가 이렇게 큰데, 강대뼈가 큰데 몸이 찬 사람은 뼈 속에 영양분이 없어 온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몸 자체가 허약해서 오니까 체질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인과 질환을 봐도 체질하고 바탕을 둡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뭐 입덧을 많이 한다, 유산을 되는 거는 원래 체질이 약한 것하고 연관이 되니까 체질에 맞게끔 처방을 써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궁이 벌어질 때는 목욕을 하지 마라. 이것도 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산후에는 아주 목이 정상으로 회복 안 되는데, 그래서 부부 잠자를 하지 마라. 이 골반은 원래 벌어지면 100일 동안에 이게 닿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왜 100일을 해주냐면, 엄마 산도를 통과해가지고 제대로 내가 뼈 맞춤을 제대로 한 날입니다. 그렇게 기념해 줬어요. 그래서 100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100일 동안 부부 잠자리 뭐 이렇게 술 음식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전통의 어떤 생활 방식이 요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이제 운동도 많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감사합니다.